보잉사의 MRO 센터가 어제 영천에서 준공돼 우리 공군의 F-15K 수리가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되고 항공산업 발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양육시설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적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입력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자식들이 한 할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부에 올라 가족들 간에 심각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발레오 전장 시스템 지회 금속노조 탈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고 여전히 32도를 웃도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한편 때이른 더위는 내일 비가 오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지역에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은 대구와 경산, 의성, 안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1, 2도가량이지만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과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도 잠시 누그러지겠는데요. 대구 27도, 안동 25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구미, 경산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려면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국내에 장비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는 3주 만에 가능해집니다. 제조사의 MRO 센터가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 전투기 가동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사가 경북 영천에 MRO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보잉사는 이곳에 2,700만 달러, 300억 원 규모의 항공전자 시험 시스템 장비인 비매치를 들여와 항공전자부품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서는 최초입니다. The first plan would be to grow the business. We'll start with working on the F-15Ks from Daegu and branch out from there. But this is just going to be one of many partnerships and work expansion that we hope to do here in Korea. 우선적으로 F-15K 전투기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투기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에서 수리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리가 가능하게 돼 최장 3년 이상, 평균 8개월 이상 걸렸던 수리 기간이 짧게는 3주로 단축됩니다. 이 국내에 이런 시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한 달 내에 점검이 되고 정비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큰 그 의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보잉 군용기는 모두 1,290여 대. 이 가운데 한국에 500여 대가 있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잉사는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보잉 MRO 센터 유치를 계기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항공전자부품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그 보잉사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이래서 하나의 새로운 전자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MRO 센터 준공으로 우리 공군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항공정비 예산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신청사 개청식을 따로 열기로 한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경상북도가 신청사 개청식 예산 8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최근 경상북도의회도 개청식 예산 3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혈세 낭비로 김관용 도지사의 치적쌓기에 급급한 해바라기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정한 것은 본말 전도라며 개청식을 통합해 간소하게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기상대가 다음 달 초 대구 기상지청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20일 대구와 전주, 청주 기상대를 지방지청으로 개편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구기상대가 기상지청으로 승격되면 근무 인원이 현재 26명에서 61명으로 늘고 예산 집행과 인사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구시 숙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로로 달리던 35살 최모 씨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의 승용차가 불에 탔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1시간가량 큰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당하는 아동들은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런데 보호 형태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달라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 4살짜리 어린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3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은 매달 피복비 7만 원, 용돈 13,000원에서 5만 원, 간식비 12,000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소규모로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아동 그룹홈은 어떨까? 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명의 학생들은 어떤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여행비도 나온다고 하고, 의복비도 따로 나온다고 하고, 이런 따로 지원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아이들은 다른 그렇게 지원되는 비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수급비만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서 받은 보호아동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아동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는 아동 1인당 피복비, 수학여행비,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지만 그룹홈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동 1인당 지원하는 예산에 큰 차별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방치한 대구시가 가장 큰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정은 경북도 마찬가지. 국비와 분담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할 뿐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충남 등은 그룹홈 예산에 지방비를 더 들여 그룹홈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적극 반영하도록 있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운영 중인 그룹홈은 모두 21곳. 지역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보호 형태에 따라 아이들만 차별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중구 동성로 2가 법무사 회관으로 3.3제곱미터에 7,68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결정 공시한 2015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총 43만 656필지에 이르는 대구의 땅값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도심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지난해보다 6.19%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국가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분양 등 호재가 많았던 달성군이 9.68%로 가장 많이 올랐고 혁신도시가 이주한 동구가 7.5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동성로 법무사 회관이었고 가장 싼 땅은 달성군 상원리 산 183번지로 3.3제곱미터당 775원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의 마지막 일반 산업용지가 분양됩니다. 대구시와 LH공사, 대구도시공사는 오늘 공동으로 일반 산업용지 분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산업용지는 39필지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첨단 기계와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업종이 입주 대상입니다. 분양 가격은 지난 2차 분양과 동일한 3.3제곱미터에 96만 8천 원입니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이 내 자녀 또는 형제 자매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행정기관의 전산 입력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 일로 자녀들은 70이 넘는 할머니를 오해했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0년생 올해 75살 최모 할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결혼한 남편은 권 씨, 슬아의 자녀는 분명 5인데 자녀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추가된 자녀의 성씨는 권 씨가 아닌 황 씨. 작년 5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 남매들이 할머니의 과거 호적을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1974년에
서울 사는 황모 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의심은 사실이 됐습니다. 엄마 최할머니가 영주에서 권 씨 남편과 살면서 동시에 서울 사는 황 씨와 중혼을 해서 아이 2명을 낳았고 훗날 황 씨와 이혼을 하면서 이들 황 씨성의 자매 2명을 자신의 호적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불륜을 의심했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가정 파탄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인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천만당해서 살아계셨으면 풍지파탄 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서울 사는 황 씨와 결혼한 사람은 할머니와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해도 풀어졌지만 상처는 깊고 컸습니다. 권 씨 남매들이 화가 난 것은 행정기관의 기막힌 업무 처리. 황 씨 아이들의 출생 연도는 70년과 73년. 그런데 그 해에는 권 씨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가족관계 기록부로 보면 할머니는 70년 1월에는 황 씨 아이를, 같은 해 8월에는 권 씨 아이를 낳았고 73년에도 황 씨와 권 씨 아이를 11개월 차이로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8개월과 11개월 사이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 2명을 낳을 수 있는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 버젓이 가족관계부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송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관계인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죠. 권 씨 남매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회사원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10시쯤 여성 택시기사 66살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하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B양에게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뒤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발레오 전장 시스템 지회 금속노조 탈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탈퇴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2010년 발레오 지회 노조가 자체적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1, 2심 재판부는 발레오 지회가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갖지 못해 독자적인 노조로 보기 힘들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를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여러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데다 국내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된 공개 변론에서 산별노조를 탈퇴한 피고 측은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단결권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자유로운 산별노조 탈퇴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 형태 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은 형해화되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산별노조만 과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인 금속노조는 단체 교섭권을 갖지 못한 지회노조가 산별노조를 임의로 탈퇴하는 건 국내 노조 체계의 큰 축인 산별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이 잘못 허용된다면 이는 산별노조 자체의 조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이는 개별적 단결권이 본질적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 지회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법무법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별노조 탈퇴를 인정하면 노조 파괴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공정성을 위해 대리인 변론에 이어 전문가 의견 진술과 재판부와의 문답 등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뮤지컬의 스테디셀러 캐츠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계명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뮤지컬 캐츠는 고양이 역을 맡은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인간의 삶을 투영한 스토리 전개로 애호가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공연에서는 1막과 2막 사이 인터미션 때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객석으로 가서 관객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공연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수십억 원대 닭과 양고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생닭 170만 마리 시가 44억 원어치를 대구시 내 20개 프랜차이즈 치킨업소에 판매한 49살 김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7개월 동안 8억 원어치의 수입 양고기를 전국 양꼬치 전문 식당 40곳에 판매한 혐의로 57살 홍모 씨 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지역에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은 대구와 경산, 의성, 안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1, 2도가량이지만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도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7도, 안동 25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천과 청도는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김천의 기온 1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은 10도,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에는 22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